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대거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또 장 후반 들어서 IT주가 약세로 전환한 점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개인이 연중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관은 연중 최고치의 매수세를 기록했지만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 은행 등이 하락한 가운데 비금속 광물, 건설업, 보험 등이 올랐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 장중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이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줄면서 강보 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오락문화, 유통 등이 하락했고 통신 서비스, 건설 등이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그렇게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달 마지막 주고요. 2017년의 마지막 주인데 연말을 좀 약간은 좀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왜 그러는지 싶을 정도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1.8%대까지 상승을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양도세 매물이 폭탄 쪽으로 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 잠깐 좀 수급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이 화면으로 좀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장중에 거의 1조 5천억 정도 가까이 정도 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매도 물량이죠. 사실 우리 개인들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뭐 슈퍼겜이라든지 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좀 지분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매도를 던지면서 이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물려서 기관들의 수급도 잘 보시면 사실 좀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만큼의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금융투자, 국가 지자체는 현재 지금 ETF 상품을 좀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보험 투신 쪽에서 매수를 잡아줬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파는 거에 반해가지고는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매도는 큰데 받쳐주는 매수가 없다 보니까 좀 지수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오늘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과 또 종목이 필요할지는 잠시 후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포착된 국제약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알레르기성 비염 및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향히스타민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정부가 주관하는 미래 신약 기술 개발의 지원 과제로 또 선정된 바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관절염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신약 중에서는 또 상당히 규모 자체가 큽니다. 왜냐하면 관절염 이 신약 시장 자체가 큰 이유는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거의 대부분들이 유머티즘, 관절염에 좀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약품도 이런 관절염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다음 해에 있는 게 JP 모건의 헬스케어 이런 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지난 11월 말부터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살짝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가 전부 다 무너지기보다는 신약 일정이 있거나 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차 또 상승을 시킨다고 했는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모멘텀적인 좀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서 선취매를 하면 좋을까요?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한 번씩 상승을 시키면서 이 순차적으로 좀 급등을 시키는 N자형 패턴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추세가 무너졌던 거는 지난 11월 말이었는데 요 구간 때부터 아마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은 바로 앞전 파동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락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 수급선인 61선,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1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 캔들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아준다는 겁니다. 이 아래 꼬리를 계속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6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앞전에 들어왔던 이러한 수급들,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의 주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재차 반등을 좀 노리려고 하는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바닥이라고 잡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 빠질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종목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려주죠.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앞전 저항대를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이 바로 급등의 단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자리들만 충분히 공략하셔도 당일 뭐 장중이나 또는 몇 거래 안에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약품 선취매하기 좋은 구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오스코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 미 FDA 임상 EA 시험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 이 종목이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앞전에 국제약품 하고 똑같은 이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이런 류마티즘 관절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의 1% 정도의 이제 인구가 이 류마티즘 관절염에 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가지고 관절염 시장은 워낙 규모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뭐 앞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자리에서 선취매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앞전 9월부터 10월 달 사이에는 그야말로 제약바이오에 붐이 있었던 이런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붐이 이르면서 거의 2개월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이 11월 말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추세를 깨트리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11월 달 말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손절을 하거나 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대죠. 근데 이 종목을 잘 보시면 또 희한합니다. 잘 보면 급등의 단서가 나올 건데 자, 어디냐? 이 61선을 또 지지를 받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죠? 자, 보통 급등 종목들이 61선을 지지를 받거나 또는 앞전에 하락하던 종목이 6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61선이라는 건 그만큼 수급선입니다. 앞전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다는 거나 또는 앞전에 수급이 없다가 수급이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 구간대에서 들어왔던 수급들. 그러니까 앞전에 보시면은 뭐 이쪽에도 대량 거래량이 있고 이쪽에도 대량 거래량이 있고 이쪽에도 대량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대비해서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61선 구간대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급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나요?
잘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직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좀 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실제로 됐었고 이런 구간대만 충분히 포착하셔도 단기간적으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앞으로도 수급선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금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요즘 정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포함을 이 상여금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최저임금제 인상을 시킨다라면 기존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는 이런 가게들 전부 다 좀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고정비가 또 나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좀 직원들을 줄이거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하지 않고 이제 좀 무인 기계를 좀 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뭐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전자금융이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라면 결국 이제 뭐 직원을 쓰기보다는 키오스크를 쓰면서 이런 A팀 기계 또는 키오스크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들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올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지난 7, 8월 달 요 구간대에는 바로 이제 앞전에 뭐 K뱅크니 카카오뱅크니 이런 종목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대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부터는 하락을 했었는데 요 구간 동안에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면서 정확하게 이 121선 라인대를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죠, 이거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 지지 라인과 그다음에 앞전에 저항 라인대가 어딘지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지 라인대에서는 종목을 사야 되고 저항 라인대에서는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 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못 잡았었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수렴을 해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평선이 수렴을 하다 가보면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앞전에는 저점 라인대를 공략을 했으면 됐겠지만 다음번에는 바로 이 저항대 라인을 잘 보면서 저항대 라인을 한번 뚫고 올라갈 때 대량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이라 이렇게 좀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한데 자,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또 이 패턴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대를 잘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우리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참 골탕 먹는 시장입니다. 뭐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하락을 하고 하락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올라가고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정말 참 정신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뉴스나 언론 매체를 보다 보면 지금 무슨 섹터가 움직이고 무슨 섹터가 움직인다 라고 해서 쫓아가봤자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섹터 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만 가는데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종목들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잃어버린 이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 크리스마스 연휴를 가족분들하고 잘 보내고 오셨나요?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고,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주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시장이 안 나오니까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정말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언론 매체나 뉴스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간다, 또는 IT 업종이 간다, 또는 게임 업종이 간다라고 해서 그 해당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사실 잡고 나니까 안 갑니다. 또는 다른 종목은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제가 그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급등의 단서를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여전히 제가 좀 목이 좋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방송 도중에 기침이 심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정보들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밤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쉽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서 꼭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시장 분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10시까지 아니죠. 거의 11시 가까이까지는 지수가 1.8%대까지 올랐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앞전에 제약바이오들이 쉬었다가 갑자기 좀 올라갔습니다. 앞전 JP모건에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이런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들이 힘이 올라가다 보니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메인 섹터 반도체 업종들은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 하락했죠. 하이닉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하락을 하다 보니 정말 메인 섹터가 붕괴되면서 거래소 하락했죠. 코스닥의 중소기업들 역시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1시가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지수가 조금씩 빠지더니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진짜 무슨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지수가 올라갈 법하다 싶으면서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근본적인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요즘에 개인들 매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집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일반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니라 바로 슈퍼개미들이라고 하는 개인들의 매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조 5천억. 정말 돈 많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돈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대주주 여건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 또는 지분이 많은 대주주들, 그런 사람들의 매도,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 물량들입니다. 보통 26일까지는 이런 물량들이 좀 떨어지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정말 폭탄 매도가 쏟아지면서 종목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매도는 큰데 매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말 외인들은 조금 샀긴 샀지만 매수세라고 할 수 없을 정도고요. 기관들도 보시면 투신권의 매수가 조금은 들어왔으나 매도에 비해 가지고는 한없이 너무나 적은 물량들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의 수급의 부재입니다.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폭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초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지수가 상당히 체질이 약해진 겁니다. 이런 체력이 약해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해 그날 테마주들, 이슈주들 이런 종목들 외에는 잘 상승하지 못합니다. 개별주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시장 선침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단타를 들어갔다가 지수가 하락을 하니 종목들 아마 많이 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양도세 매도 때문에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양도세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행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 해당 기업의 지분율이 1% 정도 되거나 또는 보유액이 25억 이상 된다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세금을 뗀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2% 정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보유액이 20억 이상 갖고 있으면 결국은 세금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18년 4월 달에는 이 부분이 개정이 돼 버립니다. 양쪽 다 지분율은 똑같은데요. 보유액 같은 경우 거래소는 15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15억 기준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점점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해당 기업들, 해당 종목들을 갖고 있었던 슈퍼개미 그리고 소위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한 15억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을 건데 이 정도를 한 기업에 담은 사람들은 대주주 요건이 되면서 양도세라는 과세를 물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강화가 된다라면 사실 계속 연말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정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그러면 진짜 연말과 연초에 이런 매도 물량들이 정말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진짜 지난 2013년부터 사실 201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됐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항상 매년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물량들이 나왔었습니다. 항상 지난 12월 달은 지수가 약했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중소형 비중이 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말에 지수가 조정을 주다가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매도를 하다가 배당락일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매수를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전날까지는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배당락일 다음 날부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앞전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배당락일 다음 날부터는 주식을 다시 오히려 산다라는 겁니다. 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연말은 약하고 배당락일 다음 날부터 보통은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통계치를 좀 갖고 왔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었던 이 올해를 제외하고 봤을 때 지난 5년 동안 연말은 시장이 약하면서 배당락일 다음부터 거의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지수가 강세장이 나왔었고 배당락일 날 종목을 샀던 사람들이 다음 해까지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보면 항상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체가 원래 매년 지수가 약했던 시장입니다. 유독 2017년이 조금 더
독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시장을 어려워하시고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로써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내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일 이후에는 그동안 슈퍼개미들이 팔았던 이 물량들 다시 좀 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야말로 지금은 황금 같은 기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 연말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요, 대주주가 판단을 했을 때 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하향 추세 종목이라면 분명히 변동성이 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해 연말에 보통 뭐 9월, 10월, 11월 달 크게 올라간 종목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잠시 뒤에 제가 예시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락일 이후에는 보통 이 매도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1, 2개월 정도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락일 이후에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12월 달 거의 한 달가량 내 계좌가 재미가 없었고 내 종목이 재미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저점인 종목들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을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 높여놔라, 종목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이제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기업인지 아시겠죠?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정말 거의 2개월, 3개월가량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많은 개인들이 신용, 미수 찍어대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나 제가 지난 11월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6일 날 바로 뭡니까?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되면서 매도가 쏟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팔지 못했었던 물량들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주가가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했죠. 거기에 플러스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신라젠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받았었는데 자, 직원당 우리 사주를 한 60억가량 평가액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사주를 받았던 구간대가 10,000원대에서 15,000원 구간대에서 받아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수익률만 하더라도 몇백 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한 명당 평가액만 보더라도 60억가량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 여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지분을, 코스닥 기준이니까 지분을 2% 정도 이상 갖고 있거나 또는 25억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 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젠의 직원들은 25억이 넘어버리니까 대주주 여건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신라젠 직원들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피해야죠. 양도세 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혹시나 지금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 계세요? 자,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도세 매도는 배당락일 전날 26일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 다음부터는 매수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팔았었던 이 매도세가 매수로 전환된다라면 신라젠이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도세 물량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그동안 왜 주가가 빠졌구나.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야겠구나. 여기서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흐름을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시가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하는 이 물량들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이자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이제야 드디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달, 2월 달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고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지난 12월 달에 하락했었던 종목들까지 전부 다 만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기를 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또 하나 정책이 나왔죠.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전기자율차 같은 이런 5대 신사업의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차 산업을 외치던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을 해서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관련된 종목들 2018년에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간단하게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5대 신사업 프로젝트, 전기자율차. 자, 2020년에는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해당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기차를 보급을 해서 35만 대까지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홈,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4차 산업이죠. 거기에 친환경 정책을 내세워서 에너지 신사업까지도 또 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요. 거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결국 핵심적인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동안 양도세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매수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만큼 2018년에는 2017년과는 다르게 대형주가 아니라 거래소 종목이라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세워야 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다라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라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또는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기업,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버린다라면 코스닥 중소형주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들 또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국민연금과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은 현재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 150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들 15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이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셀트리온은 곧 거래소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시총 1위가 이전을 돼버리다 보니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150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건데 그중에 한 종목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서희건설 무슨 종목입니까? 말 그대로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이 종목이 원래는 코스닥 150에서 제외가 될 뻔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앞전에 상승을 하다가 계속 횡보가 나왔었죠. 근데 이거 웃긴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요.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정치 테마주로서도 엮였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건설주 중에서 유독 희한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수급이 어떻습니까? 아, 희한하죠? 네, 외국인들 매집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들이요, 중간중간 계속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기관들, 외국인들 매집을 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건설주들 요즘 개인 투자자들 관심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건자재 업종들, 뭐 현대, 리바트, KCC 이런 종목들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구도 사실 건설주 관심을 잘 안 두더라고요. 근데 건설주들 잘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희건설, 중서건설사인데요. 자, 이 종목 의외로 튼튼합니다. 실적도 계속 잘 나왔던 종목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실적 정말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나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횡보한다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코스닥 150 종목이라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바로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종목들만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까요? 지금 현재 언론 매체에서 제약바이오 간다고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들. 몇 종목만 가고 있죠. 자, 내년 2018년은 반도체가 역시나 2017년에 이어서 반도체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전부 다 갑니까? 안 갑니다. 몇 종목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업종별로 지금 몇 종목씩만 가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우량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실적이 저하되어 있거나 기관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종목들은 현재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자, 무슨 종목일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거래소로 이전을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대로 합병되지 않고 남아있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이 정도로 올라갔을까요? 셀트리온이 결국 이전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2위고 코스닥 150 지수의 가장 첫 번째 종목이 돼버립니다. 사실 다른 제약주들 아시다시피 신라젠 하락합니다. 애니젠 하락하고요.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앱클론 역시나 하락합니다. 티슈진이요 하락하다가 지금 조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 유독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결국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최근에 투신과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사실 큰 자금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엄청난 매도를 하는데 기관들은 고작 조금 삽니다. 그 조금 사는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약주에서 몇 종목, 반도체에서 몇 종목, 또는 건설주에서 몇 종목,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만 몇 종목만 조금 올라가고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섹터가 전체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지수가 약하고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 보니 결국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몇 종목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봐야 됩니다. 제약주 좋다고 해서 모든 제약주를 보실 게 아니라 게임주 좋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를 보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고 그동안 매집이 잘 된 종목들, 앞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앞으로 기관들 계속 들어올 거고 결국 코스닥 정부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라면 그동안 매집했었던 종목들에 더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더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는 종목들만 갈 거고 그동안 기관들이 관심 없었던 종목들은 하염없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자, 오늘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 신규 편입을 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진단과 함께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통 배당락일이 지나면 지수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또 특히 내년이 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때문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을 더욱더 눈여겨보시고요. 또 오늘 제시한 종목은 서희건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관님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마 상승하는 종목을 정말 골라내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또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앞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신규 상장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펄어비스도 역시나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 18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나서 180%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는 놈만 계속 가는 시장,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코스닥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봤자 그동안 연기금 또는 이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에만 더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제약주가 아니라 반도체주가 아니라 결국 각 섹터별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코스닥 150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